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 아유, 책을 참. 그러니까요. 책도 그렇게 강의처럼 쉽게. 아니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경제 관련 서적을 쓰는 사람 중에 네. 4년 연속 올해 책에 선정되는 선정되는 경우가 경우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예. 대단한 거죠. 네. 탄탄한 실력이 말도 있으니까. 잘해, 글도 잘 써, 네. 일도 잘해. 아우,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네. 자, 우리 오건영 작가, 오건영 부부장의 책.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 예스24인가요? 예스24 하시면 네, 올해 책 선정에 한 표 도와주시면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한다니까 도와줘버려요. 자, 그러면 오건영 부부장 도와줘 부르시고 네. 우리 뉴스3 한번 또 시작해 버릴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은 책은 혹시 쓰지 않으셨던가요? 하나 쳤죠. 저 한 4-5권 썼습니다. 4-5권 썼어요? 예, 한 4권 썼고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한 책을 또 아, 쓰고 있어요 또? 올해의 책엔? 내년에 책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의 책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좀 많이 늘었어. 누구요? 권 팀장님? 올해 아유, 책 딱 그러면 저는 없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내년에 되죠. 아유, 권 팀장님 뭐 최고죠. 북한이 지금 군사 정찰 위성 쏴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 NSC도 열리고 그랬다면서요? 예. 네. 일단은 군사 위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 성공했다라고 3시간 만에 발표를 했고요.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일단 여기 규탄 관련한 성명을 계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9.19 군사합의 관련한 효력 정지 여부를 그 8시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집니다. 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조금 소폭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0.18% 하락했고 나스닥은 0.59%, S&P 500은 0.2%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항상 좀 경직적인 얘기를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은 잘 안 믿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FOMC 의사록에서는 2%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되돌리기 위한 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록 자체에 금리 인하 관련한 멘트 자체가 없어요.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네. 이거는 파월 의장도 예전에 그 위원회가 당장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더 많은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이미 이제 금리 수준을 보면은 내년에 한 5월쯤부터 금리 인하해서 한 내년 12월까지 한 100bp 네. 정도 내리는 걸로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연준하고 상관없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최근 증시에 뭐 한 몇 주인가요?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소매업체들 실적이 있어요. 그 김프로님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신 네. 부분이 있잖아요. 뭐 네네. 베스트바이라든지 뭐 아메리칸 이글이라든지 여기가 다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망치도 좀 낮추고 있어서 이제 소비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주요한 회사 중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증가했습니다. 이야. 그 큰 기업이 매출이 200% 아니 증가해서 없어 못 팔아 대기 행렬이니까 뭐 늘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주가는 뭐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저희가 이제 배경색을 바꿨는데 예. 우리 권 팀장님 얼굴 색깔이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화면에.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네요. 지적을 해주셔서 보니까 진짜 어. 화면상으로는 근데 거의 파란 거보단 난데. 따뜻하고 그죠? 좋죠. 네. 예. 뒤에가 파라니까 추워 보이고. 예. 오늘 저 뒷배경이 펄했으면 옷하고 겹쳐가지고 또 예. 잘 됐어요. 좋아요. 예. 따뜻해 보이고 겨울에 따뜻하게 좋지.
자, 그러면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첫 번째 뉴스는 사우디 뉴스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우디. 예. 예.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약 9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하. 굉장히 좀 원이요? 예, 좀 낯설죠. 위안하고 리알하고. 예. 굉장히 낯설죠. 일단 중국 인민은행은 이제 국무원 승인 받아서 했고 사우디 중앙은행하고 500억 위안 9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500억 위안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같은 규모인 260억 리알을 그 수합 범위로 점하기로 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통 통화 수합은 달러 가진 나라하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위안하고 리알하고 수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라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의 재련사라는 경제 매체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 지난해 사우디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럼 130조 원 규모가 넘는데요. 그럼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꼭 달러를 해야 될 달러 그렇죠. 하면 좋죠. 좋긴 하지만 뭐 그냥 자기네 화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 굉장히 좀 공고한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지금 위안화 가지고 거래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1대1로 국가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자금 지원받을 때 보통 위안화로 받으니까 그걸로 그냥 쓰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좀 친밀해지는 브라질이라든지 브라질 이런 거 같은데. 대두 거래할 때 그럴 때 위안화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근데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통화 수합한 참여국이 1대1로 참여국 30곳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고 17개 국가는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체계를 또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소리 소문 없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사우디의 행보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건데 사우디가 미국의 벨라토르라는 격투기 단체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사우디가 그 프로 격투 리그라고 해서 PFL이라는 데를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벨라토르를 인수해서 이렇게 합병을 시키면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이름 1위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하고 비슷한 규모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얘기 나온 거는 전 세계 25위권 선수의 30%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UFC의 유명 선수하고 비중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UFC는 지금 지금 선수들 임금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로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가 여기저기서 벌려놓은 일만 보더라도 2027년에 그 아시안컵 축구 예. 그거 받아놨고요. 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 이것도 낯설죠. 사우디에서 동계 올림픽 한대요. 아, 그래요? 예. 아시안 게임이긴 하지만. 동계 아시안 게임. 예. 그리고 2034년에 하계 아시안 게임, 2034년에 피파 월드컵 이거 다 사우디가 좀 유치해놨거든요. 월드컵 확정이에요. 34년. 그건 이제 하려고 그러겠지. 네,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뮬러 1, F1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레이스 개최지 중에 하나로 사우디의 제다가 포함이 돼 있고요. 골프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드렸었던 그렇죠. 그 골프 얘기 있었고 리브라는 걸 만들었죠. 리브. 예, 그리고 리브 만들어서 결국은 PGA하고 합병을 합병했죠. 시켰죠. 거기에 더해서 그 테니스 리그를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사우디에는 근데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한 명도 없답니다. 근데 선수보다 없는데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그 e스포츠류, 롤드컵류의 e스포츠도 매년 개최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랑 관련 있는 사건은 2030년 엑스포 개최를 두고서 우리하고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28일인데 현지 시간 28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깨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재계에 있는 분들 좀 만나보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네, 그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진짜 기업들이 얼마 전에 들었던 저기 어디죠?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그런 데들 가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서 거기 왜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시아 엑스포 유치 그거 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전쟁 영향이 좀 있었대요. 있다고 그러죠. 그 사우디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니까 네네네. 이스라엘이랑 좀 친한 국가들이 사우디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그 지금 분위기로는 1차 투표에서 그 3분의 2가 나오는 거, 사우디가 3분의 2 나오는 거를 좀 저지하는 쪽에다 전략을 짜고 그럼 이제 결선 투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항상 우리는 누구 떨어뜨리고 그 표 받아오는 고전력 많이 하죠. 경우의 수.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탈리아가 떨어지면은 이탈리아 표 흡수해가지고 결선에서 한번 이겨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자, 사우디랑 중국이 서로 수합했다. 통화 수합을 한다. 네, 그 이야기. 네.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저 이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뉴스인데 저도 미스터 공포. 근데 좀 그런 매크로한 공포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진짜 서민들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카드 대환 대출 잔액이 1년 사이에 거의 50%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대환 대출 잔액이라고 하면 카드론을 냈는데 네. 못 갚아서 다른 대출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카드론이 있고 카드론 만기가 됐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안 하고 재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표가 저는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지표예요. 이게 무슨 매크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서민들이 힘들어질 때 올라오는 지표가 몇 개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네. 이게 지금 9대 카드사의 대환대출 잔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10월에 한 1조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48%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직전달 대비해서도 한 6.3% 월간 기준으로도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가계부채 통계 발표된 게 있었는데 이게 한번 같이 보시면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가계부채. 지난 3분기 이게 한 14조 3천억이 2분기였고 그러고서 이게 3분기 지표인데 17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14조, 17조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거는 사실 그 주택과 관련된 지표예요. 가계대출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네. 그때 기억나시죠? 그 50년 만기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네네네. 그거 늘어난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범프로가 무지하게 격렬하게. 예. 근데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게 좀 느껴졌었는데 근데 가계부채의 그 증가 속도가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간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게 냉탕 온탕을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안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근데 거고. 이제 당국자들 얘기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지금 금융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야 지금 최근 들어서 들은 거지 저기 저 봐라 저기 보면 저게 완만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순중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줄었다가 느린 거니까 예, 뭐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막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이런 거가 문제라는 거지. 이게 사실 좀 힘들어져도 주택담보대출 쪽에서 서민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거 상황까지는 안 가요. 이것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가진 않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 카드론 대환대출은 이건 되게 직접적으로 힘들어졌다라는 지표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민 경제를 체감하는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관 대출이 있어요. 보험사 약관 대출. 맞아요, 그거. 예. 보험 약관 대출도 이제 8월 기준으로 보면은 한 58조 3천억 전년 대비해서 23%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불황형 대출 계열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서민들이 실제로 쓰는 돈 그 실제로 필요한 돈 쪽에서 이런 그 위험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 대환대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느끼는 그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일종의 보장성이 좀 가미되더라도 이 예대 마진이랄까 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그 금리하고 내가 대출로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 보험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근데 그러다가 더 안 좋은 거는 해지? 해지입니다. 해지.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신호거든. 보험사는 땡큐고. 땡큐죠. 보험사는. 그 만약에 이제 보험사는 고객 돈을 이렇게 받으면 보험료로 받으면 네. 그게 자산이 돼요? 자산 아니에요? 그럼 부채. 빚인가? 예. 부채죠, 부채. 장기 부채. 보험사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걸 만약에 저 고객이 대출을 받아가요. 그럼 그거는 그건 자산. 자산이요. 그건 또 자산이고. 그렇죠. 헷갈린다. 네. 그렇게 반대로 되죠 금융회사가. 네.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제 대출에 가면 그게 자산이 되고 그렇죠. 원래 자기한테는 원래는 이게 빚인데 근데 그 빚을 받아가지고 원래 다른 데다 운용해요.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뭐 네네네. 다른 데 대출도 사는데 대출도 하고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산으로 또 잡히는 거예요. 네네. 예. 여튼 우리 서민들이 지금 대환 대출 요거 네.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약관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실제 쓰는 돈, 그러니까 네. 요런 돈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가계 신용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다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런 돈은 이제 소비성 지출이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의 어떤 경제 건전성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지화자님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차 자동차 보험도 두 가지가 있잖아. 네. 아 책임 보험은 네. 의무고. 네. 근데 그 종합보험 다들 어떻게 안 들 수가 있나 그게? 보험 없이 그냥 다니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자차가 안 되잖아. 에? 자차가 안 된다니까. 아, 그 이제 자차가 안 되는 거고 네. 종합보험은 당연히 드신 거고, 그렇죠. 안 받아주더라고. 블랙리스트. 네, 사고를 워낙 많이 내셔갖고. 사고 뭉치신가 아니, 보구나. 네. 인사사고는 없었어요. 살짝 긁히고 네. 차를 네. 범퍼카 타듯이 타시니까 네, 퉁퉁 받으면서 재미는 있어요, 그 차 타면. 네, 들이받는 재미.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제 그 유엔 보고서 나온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엔 산하의 그 기후 문제에 관련한 전담 기구의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출량 격차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배출량 격차 보고서가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켜야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네. 실제로 배출하는 배출량하고의 격차를 보고해주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에 파리협정에 명시된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한 2100년쯤 되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최고 2.9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는 1.5도거든요. 네. 근데 2.9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러면 뭐 또 뉴스 나오잖아. 뭐 지구상에 생존하는 뭐 식물의 몇 %는 멸종되고 뭐 곡물 멸종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 뭐 남극 북극의 네. 얼음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열대우림도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네. 건데 이게 그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나라마다 다 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다 지키면 다 지켜도 2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못 지키는 애들까지 다 도와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2도에 묶을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 아까 그러면은 지키기로 한 거는 다 지켜 나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G20 중에 넷째로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근데 물론 그게 다들 좀 힘든 목표를 다들 제시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다 지켜도 이제 2도를 넘어가는 2.5도가 되는데 지금 지키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진짜 기후 목표대로 1.5도에 멈출 가능성은 뭐 14%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온 상승폭을 파리협약성 1차 목표인 1.5도에 묶으려면은 배출량을 330억 톤으로 42%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220억 톤 정도의 격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못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가 NDC라 그러는데 감축 목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두가 다 이거 발표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다들 동일하게 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 그 달성을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달성하려는 의지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ESG를 비롯해서 ESG 얘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치?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ESG야? 뭐 이런 무슨 분위기. 펀드도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이거? 예. 네, ETF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한번 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네. 이거를 지키려는 의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측면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좀 들 나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더 나은 미래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약속이라서 중간중간 한 번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특히 뭐 앞장서서
엄청나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다가 요즘은 유럽도 이렇게 세게 목소리 안 내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인플레이션이 덮은 거예요. 음.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아니 지금 나 뭐 물가 때문에 뭐 죽겠는데 그게 이제 이게 ESG가 분명히 ESG가 촉발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ESG도 물가에 부정적이었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녹색 정책 거기 녹색 당도 굉장히 의석이 꽤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그 보일러를 바꾸는 법안 통과를 시켰다가 지금 극우정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보일러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뭐 히트 펌프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 추진하다가 이게 또 극우정당 지지율 쫙 올라와가지고 되게 정치적으로도 좀 난감해진 상황이 됐고. 3%만 그냥 ESG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같아. 왜요? 아니 저 가버넌스 포럼이랑 네. 좋은 기업, 가버넌스 좋은 기업 그거 계속 하고 있지. 또 3% 다이어리 만들어서 네. 수익금 기부 S네요. 어려워도 네. 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글쎄요. 요 뒤에 LED는 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전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하는 역할. 왜냐하면 제가 좀 이게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럼 맨날 뭐 한등끄기 운동 뭐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거냐? 이번에 사과값 엄청 올랐잖아요. 에헤. 그 사과값이 그 봄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꽃이 다 얼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후 변화라는 게 진짜 뭐 저기 뭐 북극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일로 사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과 주산지가 원래는 저기 뭐 대구 부근이었잖아. 대구 능금 축제 뭐 이런 거 하고 네네네네네. 능금 아가씨.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주산지가 저기야 양구 원통 인제 거기까지 홍천. 올라갔어요? 홍천 사과. 그럼 아, 그 휴전선 부근이 사과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아 그렇습니까? 네, 단단하고 그러면 저 대구 뭐 이쪽에서는 이제 뭐 파인애플 나고 그래야지 뭐. 밀강 밀강인가? 밀강도 나오고. 네. 자, 여튼 ESG 이야기가 쏙 들어간 지금 현재 상황. 역시 뭐 네. 인플레이션의 힘이 더 셌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